무슨 일로 관상가를 부르신 걸까? 혹시 누군가를 시험하려는 게 아닌가?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관상가가 온답니다. 전날 밤 관저 안은 그 한마디로 술렁였습니다. 관찰사께서 직접 한양에서 관상가를 불러들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궁궐 라인들의 관상까지 본다는 소문난 명관상가라 했습니다. 무슨 일로 관상가를 부르신 걸까? 혹시 누군가를 시험하려는 게 아닐까? 하인들은 수군거렸고 부인마님과 도련님은 불안해했습니다. 관찰사 나리께서는 평소 아무 일 없이 사람을 부르는 법이 없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연화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화롯불을 지피고 물을 끓이며 관상가가 도착하기 전에 관절을 깨끗이 정돈해야 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관상이란 것이 정말 사람의 운명을 알아볼 수 있는 걸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해도 뜨기 전인데 벌써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대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60세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고 두 눈은 깊은 산속 샘물처럼 고요했습니다. 관찰사 나리께서 계신 곳이 이곳이 맞습니까? 그러하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연화는 공손히 예를 갖추어 관상가를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걸음걸이는 조용했고 말수는 적었습니다. 10년 넘게 익힌 몸종의 몸가짐이었습니다. 관상가는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관저의 구조를, 마당의 나무를,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연화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는 하층 신분인 자신에게 관상가의 눈길이 머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나리께 아뢰겠습니다. 연화는 차를 한 잔 따라 놓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관상가의 눈은 이미 연화의 뒷모습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런 관상을 가진 이가 이곳에 있다니. 관상가는 찻잔을 들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관찰사가 관상가를 맞이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소. 과연 소문대로 일찍 도착하셨구려. 공무에 바쁘신 나리를 기다리게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채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연화가 준비한 차가 그 사이에 놓였습니다. 관찰사는 관상가에게 이 관저에 머무는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제 부인과 자식들이 있소. 모두 가문의 체면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들이지요. 부인은 양반가 출신으로 예법에 엄격했습니다. 도련님은 과거를 준비 중이었고 아가씨는 혼처를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저에는 필사를 맡은 서생이 하나 있소. 윤서였습니다. 몰락한 양반 집안 출신으로 과거에 낙방한 뒤 관찰사의 문서 정리와 필사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글씨는 단정했고 성품은 온화했습니다. 그 외에 하인들과 몸종들이 있습니다만 관찰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하인과 몸종은 사람 수에도 들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상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말입니다. 관찰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역시 그대를 부른 보람이 있구려. 관상가가 관저에 머무른 첫날은 평온했습니다. 연화는 언제나처럼 새벽에 일어나 차를 올렸고 마당을 쓸었으며 부엌에서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윤서는 사랑채에서 묵묵히 글을 베꼈고 관찰사는 공문서를 살폈습니다. 관상가는 관저 이곳저곳을 거닐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부인과 자식들의 얼굴을 보았고 하인들의 걸음걸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길은 자꾸만 한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바로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자신 같은 몸종에게 관심을
가질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모를 실수를 경계하는 눈빛이려니 여겼습니다. 해질 무렵 장터에서 돌아온 하인이 흥미로운 소문을 전했습니다. 날이 깨서 사람을 시험하신다더이다. 무슨 시험 말인가? 그건 아무도 모른답니다. 다만 관상가를 부른 것도 그 때문이라 하더이다. 관저하는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험을 받게 될 것인지, 무엇을 시험받게 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시험이든 뭐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찰사는 관저의 모든 사람을 사랑채 마당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부인과 자식들이 먼저 나왔고 윤서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인들과 몸종들은 맨 뒤에 줄지어 섰습니다. 연화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관상가가 천천히 사람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부인의 관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련님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서의 이마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연화 앞에 멈춰 섰습니다. 관상가는 한참 동안 연화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놀라움이 그리고 탄식이 그 안에 어려 있었습니다. 이 얼굴은 관상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만인의 엄이 될 상이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천한 몸종이 만인의 엄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함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관찰사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만인의 엄이라 하셨소. 그러하옵니다. 이 얼굴은 많은 일을 품을 그릇이옵니다. 관찰사는 턱을 쓸며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넘게 이 집에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관찰사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관찰사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사랑채로 들어오라는 분부였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채 문을 열었습니다. 관찰사가 자신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편히 앉거라. 연화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관찰사는 연화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관상가의 말처럼 만인의 엄이 될 상인지 그 얼굴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했습니다. 내 관상이 그리 대단하다 하더구나. 송구하옵니다. 나리, 송구할 것은 없다. 내가 정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관찰사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궁금하구나. 관상이란 것이 얼굴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것인지 말이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게 묻겠다. 내 관상이 정말 만인의 엄이 될 상이라 생각하느냐? 연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위는 그저 듣는 사람일 뿐이옵니다. 관찰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듣는 사람이라? 이 나리, 소위는 말을 잘하지 못하옵니다. 다만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기억할 뿐이옵니다. 관찰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가 서서히 거두어졌습니다. 좋다. 그럼 들어보자꾸나. 내가 가진 것을 말이다. 관찰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당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이 날이 나는 내게 두 가지 시험을 내리고자 한다. 연화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험이라니 무슨 시험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사흘 안에 이루어야 한다. 두 번째 시험은 그 후에 내리겠다. 관찰사가 연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나는 내게 자유를 주겠다.
연화는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몸종에게 자유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오나 실패한다면 너는 이 집을 떠나야 할 것이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소인에게 이런 시험을 내리시옵니까? 관찰사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상가가 내 얼굴을 보고 만인의 어미라 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구나.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 됨됨이로 말이다. 관찰사는 다시 연화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거라. 이것은 시험이자 기회다. 연화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관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첫 번째 시험을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값진 것을 찾아 내게 가져오너라. 관찰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단, 금은 보화는 안 된다. 눈으로 볼 수 있으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찾아오너라.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으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라니 도무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 사흘 후 해질녘까지 답을 가지고 오너라. 연화는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나오는 연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윤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험을 받게 되었나이다. 시험이라니? 연화는 관찰사가 낸 문제를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으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 윤서도 쉽게 답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사흘 동안 관저 안팎을 돌아다녔습니다. 재물 창고에도 가보았습니다. 온갖 귀한 물건이 쌓여 있었지만 관찰사는 금은 보화를 금했습니다. 사랑채의 책들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책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막막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연화는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연화는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 생선을 파는 아저씨, 곡식을 사러 온 농부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연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저기 관찰사 댁 아이가 아닌가? 맞습니다. 관찰사 나리 댁에서 일하고 있나이다. 노파는 반가운 듯 웃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잘 계신가? 작년 홍수 때 우리 마을을 살려주신 은혜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 여름 큰 홍수가 났을 때 관찰사는 곡식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장터를 돌며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관찰사를 말할 때면 모두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움과 존경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리께서 바로 잡아주셨지. 세금을 함부로 거두려는 탐관오리를 내쫓으신 분이시지. 청백리시라는 소문이 그냥 생긴 게 아니야. 연화는 장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고 기억했습니다. 해질녘, 연화는 관찰사 앞에 섰습니다. 답을 찾았느냐? 이 날이 연화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값진 것은 연화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나리의 이름이 옵니다. 관찰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노파는 작년 홍수 때의 은혜를 말했고 농부는 억울함을 바로잡아 주신 일을 기억하고 있었나이다. 상인들은 나리의 공정함을 믿고 장사를 하고 아이들은 나리 덕분에 글을 배우고 있나이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관찰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은 보화는 도둑이 훔쳐갈 수 있사옵니다. 하오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나리의 이름은 아무도 훔쳐갈 수 없나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집의 가장 큰 보물이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찰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 그날 밤 윤서가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축하하오. 시험을 통과했다 들었소. 감사하나이다. 하오나 아직 두 번째 시험이 남았나이다. 윤서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그대가 나리께 말씀드린 것을
글로 옮겨보았소. 연화는 놀라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비록 글을 읽지는 못했지만 윤서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수고를. 그대의 말은 옮겨 적을 가치가 있었소. 사람의 진정한 값어치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는 말이었소. 윤서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글만 베껴왔소. 남이 쓴 말을 옮기는 것이 내 일이었지. 하지만 그대의 말을 적으며 처음으로 깨달았소. 글이란 단지 종이 위의 먹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임을 말이오. 연화는 처음으로 자기 말이 누군가의 손에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비님, 윤서라 부르시오. 윤서 나으리, 나으리도 아니오. 그냥 윤서라 하시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말이 아닌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그때부터 연화와 윤서는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화가 듣고 기억한 것들을 윤서가 글로 옮겼습니다. 관찰사는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둘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구나. 며칠의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두 번째 시험이 언제 내려질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시간이 마냥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관찰사가 다시 연화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관상가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내리겠다. 관찰사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 집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았다가 다시 묶어보아라. 연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을 갈라놓으라 하셨나이까. 그렇다. 부인과 자식들, 하인들과 윤서까지 이 집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룻밤 사이에 갈라놓아라. 그리고 다시 묶어라. 관상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인의 어미가 되려면 사람의 마음을 다룰 줄 알아야 하오. 갈라놓을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어야 하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연화는 사랑채를 나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는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화는 장터로 나가 판소리 광대를 찾았습니다. 해질녘 관찰사 댁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인과 자식들, 하인들과 윤서까지 모두 나와 앉았습니다. 연화가 판소리 광대를 불렀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광대가 북을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첫 마당은 오해와 질투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집안에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이 부모의 사랑을 더 받는다. 여긴 형이 동생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형제는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마당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부인은 도련님을 흘낏 보았습니다. 도련님은 아가씨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인들은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광대의 이야기는 교묘했습니다. 누구를 직접 가리키지는 않았지만 듣는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관찰사는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첫 마당이 끝났을 때 집안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얼굴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자식들은 서먹서먹했습니다. 윤서가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그대가 원한 것이오? 윤서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이것은 제가 원한 것이 아니옵니다. 그럼 어찌하여 시험이기 때문이옵니다. 하오나 연화는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갈라진 사람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나이다. 무엇을 깨달았소? 나는 사람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드러내는 자라는 것을 말이옵니다. 연화는 광대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광대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북을 쳤습니다. 두 번째 마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화해와
용서의 이야기였습니다. 등을 돌렸던 형제가 어느 날 함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형이 동생을 구했고 동생이 형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형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구나. 이야기가 끝날 무렵 마당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인이 자식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인들이 서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음이 다시 묶였습니다. 광대가 물러가고 사람들이 흩어진 후 관찰사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관상가도 함께 있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했느냐? 관찰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나이다. 날이 모른다니.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은 마음을 갈랐다가 다시 묶었나이다. 하오나 그것이 옳은 일이었는지는 모르겠나이다. 관찰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만약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고도 아무렇지 않았다면 나는 너를 이 집에서 내쫓았을 것이다. 연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날이, 나는 사람을 갈라보는 자를 원치 않았다. 묶을 수 있는 자를 보고 싶었을 뿐이다. 관찰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힘은 칼과 같다. 갈라놓을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그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지. 관상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마음을 갈랐으나 아파했고 다시 묶으며 기뻐했소. 그것이 바로 만인의 엄이 될 자의 마음이오. 연화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날이, 관찰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관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인이 사랑채로 달려왔습니다. 날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옵니까? 부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천한 몸종을 양녀로 삼으신다는 소문이 바다하지 않습니까? 관찰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요. 사실이라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관찰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찌 감히 천민을 양반가의 자식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가문의 체면은 어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도련님과 아가씨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어찌 이런 일을, 그 아이가 무슨 자격으로? 관찰사는 손을 들어 말을 제지했습니다. 자격을 말하는가? 그 아이는 2번의 시험을 통과했다. 이 집의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알았고 사람의 마음을 다룰 줄 안다. 시험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부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입니다. 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만약 나리께서 이 일을 강행하신다면 저는 이 집을 나가겠나이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관찰사는 부인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부인의 선택이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연화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한 말씀 여쭈어도 되겠나이까?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관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거라. 연화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자리를 원하지 않사옵니다. 부인이 연화를 쳐다보았습니다. 연화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리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황송하옵니다. 시험을 통해 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고 사람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셨나이다. 하지만 다만 저는 사람을 버리지 않았을 뿐이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마님, 소인은 마님을 10년 넘게 모셔왔나이다. 그 세월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옵니다. 소인이 양녀가 되어 이 집안에 균열이 생긴다면 차라리 소인이 물러나는 것이 옳사옵니다.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찰사는 연화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내 뜻이 그러하냐? 이 날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도 자유보다 소중한 것이 있사옵니다. 사람과의 인연이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상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인의 엄이 될 자의 모습이요. 관찰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인과 자식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뜻은 변함이 없소. 연화를 내 양녀로 삼겠소. 날이, 부인이 외쳤지만
관찰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다만 연화 스스로 자리를 원치 않는다 했으니 나는 다른 방법을 택하겠소. 관찰사는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화야, 일어나거라. 연화가 일어섰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로운 몸이다. 양녀가 아니라 이 집의 손님으로 머물거라. 나리.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이 관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아라.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을 말이다. 관찰사는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신분이란 무엇이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라 했소. 하지만 사람의 값어치는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로 정해지는 것이요.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찰사는 다시 연화를 보았습니다. 내가 보여준 것은 신분을 넘어선 사람됨이었다. 그것이 내가 너를 인정하는 이유다. 관상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과연 만인의 엄이 될 상이었소. 얼굴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그러했소. 관저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관상가가 떠나기 전 연화를 찾았습니다. 내가 처음 그대를 보았을 때 만인의 엄이 될 상이라 했소. 예, 기억하고 있나이다. 사람들은 그 말을 비웃었소. 천한 몸종이 어찌 만인의 어미가 되겠느냐고 말이오. 관상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만인의 어미란 지위가 아니오. 핏줄도 아니오. 연화는 관상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인의 어미란 사람을 품는 자요.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옳고 그름을 가리되 미워하지 않는 자요. 관상가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는 마음을 갈랐으나 아파했고 자리를 얻을 수 있었으나 양보했소. 그것이 바로 어미의 마음이요.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상이란 얼굴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의 선택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요. 그대의 관상은 맞았소. 관상가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소. 그 자유로 무엇을 할지는 그대의 몫이요. 관상가가 떠난 후 윤서가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축하하오. 감사하나이다. 이제 어찌할 생각이요? 연화는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리께서 주신 일을 하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을 말이옵니다. 윤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나도 돕겠소. 그대의 말을 글로 옮기는 일을 말이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관찰사의 뜻에 따라 관저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니 갈 곳 없느니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이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없이 듣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지혜를 전했습니다. 윤서는 연화가 나눈 대화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은 책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부인은 처음에는 못마땅해 했지만 점차 연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이 집안에 명예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관찰사가 윤서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그대가 한 일을 조정에 알렸소. 그대를 천거하겠소. 윤서는 놀라 절을 올렸습니다. 과분한 은혜옵니다. 나리, 그대는 자격이 있소. 사람의 말을 글로 옮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선비가 해야 할 일이오. 윤서는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윤서와 연화는 조용히 혼인을 올렸습니다. 관찰사가 주례를 섰고 부인이 연화의 머리를 빗겨 주었습니다. 그동안 너를 몰라보았구나. 부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님. 마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나이다. 부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혼례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연화는 이제 신분에서 풀려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화와 윤서는 한양의 작은 집을 얻어 살았습니다. 윤서는 관직에서 백성들을 위해 일했고 연화는 여전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연화가 장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연화를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아씨마님, 연화는 웃으며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 다들 잘 있느냐? 예.
아씨마님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병에서 나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억울한 일을 해결하셨다고 해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어머니의 손길과 같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연화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연화도 정중히 답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화는 관상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만인의 어미 될 상. 이제 연화는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만인의 어미란 많은 자식을 낳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품는 자였습니다.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귀하고 처남을 가리지 않으며 모든 이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자였습니다. 연화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윤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났소. 그러하옵니다. 모두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더이다. 윤서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기록해야겠소. 연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전해질까요? 그럴 것이오. 사람의 진정한 값어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야기로 말이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상은 얼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과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연화는 몸종으로 태어났으나 만인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핏줄이 아니라 사람됨으로 말입니다. 진정한 어미란 사람을 가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다시 묶는 자입니다. 높고 낮음을 넘어 귀하고 처남을 넘어 모든 일을 품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어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으로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